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시장이 매우 괜찮습니다. 어쨌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후에는 살짝 약했지만 그래도 장 전에 지금의 종목 트렌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시죠. 일단은 내일 모레입니다. 연준의 FOMC가 있고요. 내일 밤에는 CPI 발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후장에 여러분한테 뭐 신규로 뭐를 하거나 아니면 단타 개념인 것들은 챙겨서 홀딩 관점인 것들은 잘 끌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뭐 일일이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단타 개념인 것들은 챙길 거 챙기고 홀딩 관점인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서 시장의 등락에 너무 의식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6월을 맞이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 3주차까지는 조금 고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2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매우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2차 전지가 6월 초에 들어서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완벽한 개별주의 순환매 장세였거든요. 뭐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원전, 자율주행, 우주항공, 음식료, 어제 음식료 조금 움직였죠. 그리고 전력 관련주, 뭐 AI 관련주, 로봇 등등등등 이렇게 또 게임도 움직였고 엔터도 움직였었죠 5월에는. 근데 6월달이 되자마자 개별주들이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나마 화장품 주들이 아침에는 깜짝깜짝 움직이는데 뭐 그닥 의미가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들끼리 사팔사팔하는 그런 느낌 정도였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는 또 내마녀의 날도 있죠. 내마녀의 날이 뭔가요?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4번 있는 둘째 주 목요일에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과 수싸움이 치열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바로 어제 월요일입니다. 어제 이미 종가에 어느 정도 일부 포지션 청산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나름대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쯤에는 이제 관망으로 들어가겠죠. 일단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많이 정리가 돼서 이번 섬유 옵션 동시 만기에는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날 당일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지션 구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망세 혹은 이벤트에 대한 결과 반영. 그래서 FOMC라던가 CPI 발표가 한 방에 우리 시장에 목요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방향이 양방향으로 그냥 짧게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크게 영향이 있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이러한 금리 지표나 아니면 경제 지표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자.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편출입에 대해서 이제 등락이 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LNF가 원래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특례 편입으로 3월에 편입을 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서 이번에 6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텐데 뭐 그거 떠나가지고 양재의 재고 처리도 되고 또 신사업 그리고 수직 계열화 등등등 LNF는 상당히 다른 기업들보다는 양재 기업들 중에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이 충분히 실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광판을 먼저 보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상한 리만큼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반도체가 갭도 뜨고 나름대로 시세도 한번 빵 냈다가 그 다음에 음봉 맞으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반도체가 강할 이유는 딱히 없었거든요. 미국도 뭐 엄청 강한 건 아니었는데 역시나 하이닉스와 또 엔비디아 액면 분할을 소화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한번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꼬시기였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한두 달 정도, 한 달도 아닌 것 같아요. 두 달 이상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게임 당연히 재미없고 엔터 재미없고 미디어 뭐 다 재미없죠. 어제는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의료 미용기 기준은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리고 영일만 관련주가 조금 빠지면서 테코 원전 수주 뭐 이런 것들 모멘텀이 있어서 원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돈이 선택을 안 한다. 결국에는 시장의 시세는 스마트 머니가 결정을 합니다. 똑똑한 돈이 가는 곳으로 시세가 나요. 근데 원전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갈 모멘텀이 많은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선택 안 하면 그 말짱 꽝이에요. 일단 돈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관련주가 저 정도까지 갈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뭐죠? 돈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눌릴 때라도 개별주로 한번 빛을 내서 시세를 빠바바방 뽑고 있는 거죠. 실리콘2 같이. 그리고 로봇이 한번 움직여줬고, 어제 애플의 AI 전략이 나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트라고 하죠. 역시 AI 관련주가 크게 부각은 받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애플의 주가도 상당히 뭐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플이 아마 엔비디아한테 이제는 순위를 뺏기게 되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되게 그런 흐름 보일 것 같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24년의 트렌드는 제가 이야기 드린 그대로죠. 뭐죠? 충전입니다. 그리고 돈이 선택하는 곳, 2차 전지, 장비주. 지속적으로 이런 거 계속 얘기 드리지 않나요? 장비주가 못 가고 있는데도, 빠지고 있는데도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돈이 2차전지 장비주를 선택하고 있다. 이 수급이 유입되는 거 그냥 단순히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 파동의 강도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돈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차이, 이런 거. 뭐 전문가다, 전문가 아니다의 차이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자로서. 그리고 오늘은 양극재가 아침에 먼저 움직여 줬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CNT 도전제 슬러리, 나노신소재, 그리고 분산제 제2호, 이런 원료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고, 이녹스 같은 경우도 이녹스 에코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이녹스를 VIP에서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녹스 에코엠이 이제 조만간 IPO를 할 거예요. 실리콘의 원료에 대해서는 이녹스 에코엠이 가장 원초적입니다. 이쪽에서 원료 공급을 해줘서 뭐 대주전자재도 가고, 뭐 중간재로 들어가서 뭐 KBG나 뭐 이런 데로 갔다가 뭐 LG화학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또 실리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천연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루는 게 이녹스 에코엠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실리콘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응급제 관련주가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장비주 강세 보였다. 뭐 이쪽 보면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2차전지 자체가 좋았어요. 전고체 배터리도 어제도 강세 보였고, 오늘도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었고, 또 전해액 관련주도 나름대로 힘을 내는데, 중요한 건 전해액 관련주는 24년 상반기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FEOC 최대 수혜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날만큼 났고, 후발주로 솔브린 홀딩스라던가 덕산테코피아 뭐 시세 날만큼 났잖아요. 중앙첨단 소재, 리튬이온, 광무, 또 이피캠텍 이번에 지분 먹어가지고 상장 준비하니까 이런 거 모멘텀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알박도 이제 부각이 되고, 무엇보다 리튬도 올라옵니다. 당연히 양극재의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리튬의 사용처가 많아지니까 리튬 가격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리튬 기업들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4680 배터리, 얼티엄셀 상공장이 돌아갑니다. LG엔솔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3분기에 가면은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주가가 강세 보일 수 있고,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립니다. TCCT는 조금 비싸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동어 시스템즈, 이쪽에서 인터배터리 같더니 정말 뭐를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들었던 게 동원 시스템즈였다는 거. 그래서 좋은 주가 추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주는 아직도 갈 길 멀어요. 수주 지속적으로 나올 구간이 많이 있고, 또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는데 별 이유 없습니다. 그냥 뭐 캐파 확장하고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이 높아지고 뭐 함량도 늘어나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2차전지 따라갈 게 아니라 아침에 매매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바이오를 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셀트리온이 움직이네요 이러면서, 셀트리온이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한번 당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그냥 놓쳤거든요. 이게 원하는 가격을 놓쳐가지고 못했는데, 결국에는 뭐 상징적으로 알테오젠이라거나 아니면 삼천당 제가 같은 경우가 오늘 5%까지 상승하면서 야, 나도 미친놈 후보군에 있어,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최근에 보로노의 흐름 좋고요. 브릿지바이오도 뭐 나름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에클론이 기대감을 만땅만땅 싣고 있는데, 에클론 같은 경우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은 계속 엄청나요. AT10 이거 데이터가 진짜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유상증자예요.
대주주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유상증자 지분율도 알아서 3자배 정도 못합니다. 그냥 자금 조달은 유상증자예요. 아니면 12 찍어야 되는데 12보다는 아무래도 유증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해결하려면 대형 라이센스 아웃으로 인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자금 도달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에클론은 진짜 이런 우려감까지 불식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꼭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좋은 건 좋은 건데 리스크도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AI 진단 쪽은 여전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당뇨 치료제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네요. 당연히 알테오진도 많이 올랐고 2차전지도 많이 먹었던 그런 장이니까요.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는 좋지 않았는데 나름의 반등을 시도했어요. 일단 SK 하이닉스, 뭐 자동차 기업들, 뭐 포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 셀트리온, 삼바 이런 친구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하단 부분에 보면 포스코 인터라거나 아니면 포스코 DX, 사실 포스코 그룹이 정부랑 엄청 친하지 않은데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면서 그 이슈로 올라갔거든요. 약간 테마성으로 오는 시세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정부랑 친하게 지내서 기업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2차전지랑 뭐 로봇 조금 깔짝 거렸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요렇게 가려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 진짜 지옥입니다. 이게 개별주 뭐 조선도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지금 방산 안 됩니다. 왜? 시장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투자는 조금 더 미루자. 시장이 눌릴 것 같을 때, 예를 들면 7월 말 정도,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뒤에부터 조선주 봐도 안 늦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 영일망 관련주도 오늘 나름대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내일은 과열에서 풀려서 정상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세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올라가면 이번에는 한국석유랑 흥구석유, 뭐 SH에너지, 뭐 중앙에너지도 올라갈 때는 야 이거 대장들이 안 가요. 볼 거면 한국가스공사 봐야죠, 포스코 인터 봐야죠 하면서 이 두 종목을 매매했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달라요. 내일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정상 거래가 되면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땐 뭐 해야 된다?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왜? 내일 시장이 관망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망장이 돼버리면은 일단 주도업종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이런 테마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영일만 관련주가 안 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원전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장이 진짜 재미없이 횡보를 친다라고 하면은 미용 의료기기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시장이 안 갈 때는 이쪽을 보고, 시장이 이제 또 우호적인 환경이 이루어지면 주도업종을 힘을 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테마주에는 큰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 결국에는 2차 전지와 바이오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날 누가 올라가든 이날 누가 올라가든 한 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좌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쪽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5월 내내 시장 안 좋았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개별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계속 얘기 드렸죠. 2차전지, 바이오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 한 방이 아니라 추세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쭉쭉 이어가면서 준비한 브리핑 내용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침에 얘기 드린 게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일어났었다. 이거 무난히 소화를 했고, 또 애플의 AI 전략 발표, 이것도 실망감이 일어나면서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고요. AMD는 JP 모건의 의견 하향 리포트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 AI에 대한 거품론, 요게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은 나오는데,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렇게 상단 박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다른 업종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온기가 확산이 되고 AI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이 저가 메리트로 다가오게 되고 있는 거다, 다른 종목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거 시장이 한번 넓어지고 있다,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그래서 시장 아직 견조하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라가르드 22 연은 총재는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고민 중이다, 지금 섣불리 금리 인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잠재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미 유럽의 투자자들은 야 이거 다음에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문득문득 싣고 있는, 그래서 연속 2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럽에서는 실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22에서 연속 2회 금리 인하 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요소, 특히나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를 보면 잘못했다가 금리 인하했다가 인플레 엄청 때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텐데, 이게 참 연준 입장에서도 난감한 입장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중요한 거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로 고금리 끌고 가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은 동결 상태에서 고금리를 끌고 가면서 인플레를 잡아가는 게 맞다. 여기서 섣불리 금리 인하 했다가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처럼
이거 좀 경제 살아난다고 했다가 인플레가 팍 튀어가지고 오히려 금리가 더 많이 오른, 지금 5.5%인데 뭐 금리는 8%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금리 나는 게 마냥 좋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인플레의 방향 제시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인플레의 선행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낼지, 이것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어제 개별 종목별, 세부 섹터별, 뭐 음식료 관련주, 뭐 아이스크림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종합지수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종합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2차전지나 바이오, 반도체 중에 강세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어느 순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지만 이런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결국에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죠? 밸류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국민연금의 반강제성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다른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자산을 반강제성으로 국내 증시에 부양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는 반쪽짜리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래서 일본은 결국에는 국가가 올린다는 게 이 국민연금 기금 가지고 올리거든요. 근데 일본과 우리의 어떤 밸류 프로그램 차이는 가장 거기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신용장고와 예탁금. 신용장고가 지금 19.7조인데 예탁금이 한 53조 되거든요. 예탁금에 비교해서는 신용장고가 상당히 많아지는 느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증시 유입자금이 늘어나야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은 순환매적으로 올라갔다가 뭐 다른 섹터가 올라면 또 다른 섹터가 내려가는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상당히 지루할 수 있다. 또 투자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예탁금이 빨리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시장의 이벤트에 몰입하지 마시라. 뭐 FOMC가, CPI가, 애플이, 뭐 영일만이 이런 거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증시의 핵심적인 산업 동향과 업종 트렌드를 잘 캐치해야 된다. 2차 전지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에코프로를 매수한다? 뭐 올라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크게 가기 힘들어요. 이미 대시세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갈지언정. 그럼 지금은 24년의 키워드 제가 트렌디하게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뭐죠? 충전이다. 23년도에 전기차의 캐즘이 왔던 가장 큰 이유가 충전 인프라예요. 그리고 충전 속도입니다. 편의성이죠. 그리고 전기차의 높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기술력으로 금방 올라갈 수가 있어요. 특히 리튬 가격이 하향돼서 자동차들도 상당히 가격을 합리적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전기차 라인업 보면 엄청 막 비싼 그런 차 느낌은 안 나요. 그냥 이제 내연기관차랑 많이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전 속도와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차차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24년도에 2차전지의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충전이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이런 이유라는 거. 또 당연히 캐즘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끼가 보인다면 수주가 일어날 거잖아요. 어디 쪽으로? 장비주 쪽으로. 왜냐면 캐파 증설이 예정대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캐파 증설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주도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 자주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갈롬을 추려서 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어제 야간 브리핑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핵심은 안 가는 거 지루하다고 안 털리는 거. 안 간다고 야 이거 진짜 죽었나? 안 가나? 이거 털리면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는 수익 구간이라고 안 털리는 거.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팔았어요. 야 나는 여기서 물렸다가 이제 올라왔어. 아 이거는 좀 못 갈 것 같아 이제. 그리고 너무 많이 연속적으로 올랐어. 뭐 한 8, 9일 연속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그랬더니 계속 가죠. 잠깐 횡보 한번 하루 정도 하고 또 갑니다. 지금 시장이 이래요. 가는 놈만 갑니다. 그래서 꼭 안 털리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항상 어떤 차익이나 매도를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왜 매도하려고 하는지.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는 이유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차트에 기술적 지표가 뜨거나 아니면 매도 포지션이 나오거나 수급 요인이나 어떤 것들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매도를 한 게 낫다. 그냥 단순히 많이 올라서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느낌적인 걸로 매도를 했다가는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남 좋은 일만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VIP에서도 오늘 뭐 상한가 가네 마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고, 또 S에서도 털리지 마시라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죠. 또 S랑 VIP에서 같이 하는 종목도 상한가를 가든 윗꼬리를 가든 가지고 간다. 그 정도고. 그리고 오늘 수급 보면은 개인이 현물 매도
그리고 오늘 수급 보면 개인이 열심히 현물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살짝 발 빼는 모습이에요. 그냥 관망입니다. 이 정도는 뭐 매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양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한번 뭐 꼬였다가 다시 외국인이 잡아주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쇼핑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내리다 보니까 코스피 상승은 당연히 힘들 것이고 코스피는 이렇게 수렴하는 하루를 보냈다는 거. 그래서 내일까지도 관망이 조금 일어날 수 있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코스피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오전장 이렇게 상승을 한번 그래도 보여줬고 오후가 될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오후에는 좀 단기 매매를 하든 뭐라든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린 부분이 저런 쪽이라는 거. 어쨌든 옵션 포지션도 어느 정도 일부 차익하는 그런 흐름을 외국인 입장에서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뭐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고요. 원 달러가 오히려 좋지 않은 상태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도 살짝 밀리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어떤 금리 기조가 상당히 우려감으로 투자자들 심리를 자극하고 있기는 하구나,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시선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종합지수 위치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오늘 기어이 그래도 22선을 한번 지켜줬거든요. 정말 다행인 게 21선을 한번 지켜줬는데 이번에 이제 이벤트를 겪으면서 과연 요 장기 추세선을 한번 뚫어줄지, 이거 뚫으면 진짜 출발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한번 걸렸다가 죽었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장기 추세선을 쭉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변곡점의 자리가 다 왔다는 거. 여기서는 한번 띄웠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뚫어보면 진짜 안착이 될 수 있어서 내일은 아니겠지만 모레 한번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많이 눌려봤자 이 정도니까 겁먹을 건 없는 정도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전고점 뚫어주고 나면 이제 여기 도전하는 거거든요. 코스닥을 보면 진짜로 명확한데 이게 장기 추세선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저점, 고점과 이제 저점을 한번 터치하지 않고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무조건 터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과거의 컨트도 그랬기 때문에 코스닥만큼은 조금 더 강세를 더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여기서 어설프게 찍어 누르면은 이거 상당히 수익이 꼬일 수 있거든요. 뭐 눌러봤자 21선과 200일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잠깐 눌렀다가 바로 갈 수 있어서 7월까지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코스닥에 대한 시세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약해요. 지금 미국의 제약 바이오 업종은 한 요 정도 위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한번 해줬습니다. HAB 빨로. 그런데 미국은 요쯤에 있어요. 저항선이 이렇게 만나는 구간을 다시 또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뚫어봤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하게 한번 돌파를 시도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요런 거 말고 진짜 추세를 딱딱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저 정도 나름 저 정도께 딱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는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린 거 찌그덕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건 그냥 급락을 하면 안 된다.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는, 요런 시간을 끄는 횡보세의 눌림,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반도체한테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최소한 좀 밀려주고 쉬어줘야 됩니다. 반도체.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한번 주도를 해서 가는 거예요. 반도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아침에는 눌렸지만 나름의 반등을 했다가 마지막에 조금 반락하는 모습이었고, 2차전지는 오늘 하루 종일 내내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 들면서 꺾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 꺾이는 거 확인하자마자 게시글을 남겨드린 거예요. 오후에 뭐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 종합지수가 이렇게 눌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얘기 드린 거고, 반도체가 일단 먼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봤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가네마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차하면은 역사상 신고가를 또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러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1000포인트만 넘어가도 우리 계좌가 정말 좋아질 거라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그냥 기대감 가지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이렇게 신용등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눌렸는데 원래는 여기서 지지 받아주는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올라온다고 해봤자 한참 멀었고, 에코프로버티가 양극재 수요의 증대, 양극재 수출량의 증대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구체랑 리튬 관련주가 먼저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구체랑 리튬 관련주가 최근에 바닥바닥 빨리 움직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용은 반등했다가 지금 쉬는 정도. 그래서 이거 이격도 수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면 파란 라인 터치하고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얘는 못 가나 이런 게 아니라 쉬었다가도 다시 가긴 갈 겁니다. 근데 그 상승의 폭이 예전처럼 막 수급이 몰려가지고 미친 듯이 가고 막 이런 건 아닐 거란 거죠. 왜냐면 세력도 올리기가 불편해요. 개인들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퓨처링 같은 경우가 그나마 강세를 많이 보인 그런 종목이고, SKC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글라스키파드로 엄청 부각이 됐었습니다.
유리 기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SKC의 방향이 어느 정도 유리 기판에 조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노란 시그널 나오면서 오늘은 숨고르기. 그러니까 쉴 자리에서 쉬어주는 거다. 죽는 거는 아니다. 조금 더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와, 제가 감히 알테오젠의 시총을 맥시멈으로 한 15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15조로 왔어요. 그래서 계약 변경이 일어나고 노열티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가면서 독점 계약으로 바뀌어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마지막으로 잡아드린 게 33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기세면 33만원? 이거 못 가겠나요? 이거 지금 그냥 불 붙으면 그냥 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20%이기 때문에 한 18조 정도예요. 제가 보는 거는 18조 정도면 시총이, 이 정도면은 알테오젠의 어떤 지금 당장의 가치로는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뭐 업사이드가 더 열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밸류 같은 게 지금 당장으로는 18조면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고, HLB가 이제 잔잔해지고 있죠. 한번 하락했다가 눌렸다가 이게 잔잔해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다른 어떤 미친 바이오가 나타나기 딱 좋은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셀트리온도 박스를 돌파 한 해 만에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얘는 너무 덩치가 크니까 아직은 뭐 끼 보이는 종목이 엄청 많지 않은데, 어떤 끼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막 10배 템버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힘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HLB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상당히 다른 종목의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이루고 가고 있는데 진짜 얘가 미쳐서 가면 여기서 막 상한가 가고 이럽니다. 얘도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이미 30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에 있는 것도 맞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느 바이오 섹터에서 초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항상 왜 움직이는지 한번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가 야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간의 간택을 받아서 역사상 신고가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나노신소재도 지금 대주전자재료만큼은 아닌데 결국에 따라는 갈 거거든요. 원래는 나노신소재가 먼저 대장을 했었는데 대장을 지금 대주한테 뺏긴 입장이고, 나노신소재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그동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대주보다는 좀 못 갔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과점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이오가 막 엄청 매력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얘가 원래는 플랜트 사업을 해요. 그리고 실리콘 원료는 그다지 매출이 높지 않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에 비하면 모멘텀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뭐 오늘 이녹스 같은 경우도 이녹스 에코인 들고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 본 거죠. 뭐 LG화학은 아직도 땅끝에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도 좀 올라야 될 것 같고, 분리막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하반기 돼야지 뭔가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분리막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동박이나 알박은 다 괜찮죠. 요번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하이엔드 동박, 그리고 알박은 진짜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덩치 자체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모멘텀 받을 수 있고, 리튬 관련주 뭐 테마로 엮든 뭐로 하든 리튬 관련주도 움직이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리튬 관련주는 재무나 아니면 뭐 엮여 있는 것들 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PNT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움직였죠? 바로 미싱 장비 쪽에서 윤성 FNC가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기술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 DENT, 필에너지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뭐 탐머티나 아바코, 엔시스, 이노메트리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 번씩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장비주를 매매할 때는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반도체도 움직이는 순서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도 명확하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뭐 다 쉬어가는 흐름이라 오늘은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막 엄청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엄청 기업들마다 뭐 이건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아니면 시장을 막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장 2차전지에서 엄청난 수주가 나오거나 아니면 바이오에서 엄청난 임상 데이터나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돈의 논리가 지금은 통용되는 시장이고, 수급으로 올리고 내리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시장보다는 좀 더 추세적인 시세, 그러니까 바이오가 한번 올라가고 2차전지 한번 올라가고 또 바이오 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반도체 한번 더 가고 다시 2차전지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추세적인 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7월 말쯤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8월에 어떨까. 그래서 8월을 제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고, 8월도 만약에 무난히 넘어간다고 하면은 9월
또 이때도 아마 금투세 이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투세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만약에 9월 초까지 금투세기 안 나온다? 그럼 9월 추석을 전후로 상당히 시장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저도 현금 보유를 조금 할 생각이에요. 8월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눌리는 거 아프긴 할 건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8월에는. 그런데 8월에 그냥 무난히 넘어갔는데 9월에 만약에 추석을 맞이한다. 근데 금투세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충격을 9월 하반기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그런 바탕이 시장이 안 좋으면은 테마가 급성일 텐데 테마가 활동하기 딱 좋은 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종합지수가 눌리니까 당연히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다 빠질 수 있겠죠. 돌아가면서. 근데 테마적으로 뭐죠? 정책,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트럼프, 바이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들이 아마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주도 업종에서 살짝 차익해서 이때만큼은 정책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엄청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뭐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어떤 전망도 봐야 되니까 내일 보고 만나도록 합니다. 저는 내일 만나기로 할게요. 안녕.